자, 132쪽의 8-1단원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열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6단원에서 무슨 수열 배웠어요? 등차랑 등비 수열 배웠죠? 그쵸? 네. 7단원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여러가지 수열이라고 다뤘었는데 여러가지 수열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죠. 그래서 시그마 K,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 이런 거에 공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것이 그 부분 분수를 배웠어요. 그죠? 특별히 시그마인데 예를 들면 n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해가지고 쭉쭉 써서 지우는 거 배웠었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우리가 7-4단원에서 배웠던 이제 몇 급수랑 그 다음에 군수열 이렇게 배웠었죠. 기억납니까? 네. 이런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제 8단원은 수열을 마무리 짓는 단원이에요. 드디어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요. 자 귀납이라는 게 뭔지 알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귀납 국어에서 많이 배우는데 귀납이라는 말과 연역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자 귀납이라는 말이랑 연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대말인데 연역이라는 말은 공식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규칙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공식에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이는 게 연역적인 거예요.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관찰해서 공통점을 통해서 공식을 끌어내는 게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역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만든 음식은 맛있다. 틀렸어요. 자 이거를 대전제로 주고요. 대전제를 주고 뭐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뭐도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건 연역적인 방법이고요. 내가 만든 음식 1, 내가 만든 음식 2, 내가 만든 음식 3, 내가 만든 음식 4. 근데 맛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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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귀납적 방법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먹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귀납적이라는 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부분을 관찰해서 하나의 큰 명제에 이르르는 거야. 네. 예를 들면 내가 까마귀 1번 까마귀를 관찰했더니 까만색이고 2번 까마귀도 까만색, 3번도 까만색, 4번도 까만색 다 까만색이었어. 그러므로 까마귀는 까만색이다. 이거는 귀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왜냐하면 저 까마귀는 까맣기 때문에 저 까마귀는 까맣고 저 까마귀는 까맣고 저 까마귀는 까맣고 저 까마귀는 까맣고 이런 식으로 큰 전제를 먼저 주고 큰 명제를 먼저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은 뒷받침 이론들을 붙이는 게 연역이에요. 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설명을 했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시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야. 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수열을 연역적으로 정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A 그 다음에 D를 이용해서요. 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었고요. 네. 등차 수열의 합 S에는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수였다. 네. 이거는 우리가 먼저 큰 공식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실제 디테일한 예들에 적용을 했었던 거였죠. 네. 맞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일반항을 정의를 하니까 예를 들면 5번째 항, 7번째 항, 100번째 항 이런 거 금방금방 알아냈었잖아. 네. 맞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좀 달라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첫째 항을 주고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주는 겁니다. 자,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알겠어? 얘는 모든 항을 직접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큰 덩어리 정보를 준 거야. 네.
주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준 거예요. 첫째 항이 얼마고 그 다음에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가 뭔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8-1단원에서 해야 될 건 이 두 개를 가지고 첫째, 그러니까 그 일반항도 알아내고 합도 알아내고 이런 짓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설명이 길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 자, 문제를 보면 알 거예요. 982번부터 985번까지 한번 봅시다. 자, 82번은 뭘 줬어요? A 1은 1이요. 자, A1은 1이라고 줬어. 네. 또 뭘 줬지?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N임. AN 플러스 1은 2에 AN 플러스 N이라고 줬어요. 네. 자, 지금 일반항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죠? 네. 그런데 뭘 구하래? 네 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A4를 구하라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N에다 1을 넣어요. 그렇지. n에다 1을 넣으면 여긴 A2가 되고 이건 2 곱하기 A1이 되면서 1이 되겠죠? 네. 그럼 이건 얼마예요? A2요. 그렇죠. A2죠. 그러면 AN이 1이었으니까 얼마입니까? 2 더하기 1이 되죠? 네. 이렇게. 네. 그럼 A2는 얼마가 돼요? 3. A2는 3이 되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A3는 여기다가 2를 넣어야겠지? 네. 그럼 2 곱하기 A2 플러스 2 이렇게 되니? 네. 그러면 2, 3, 6 더하기 2는 8. 네. 그럼 A3는 8이네요. 네. A4는요? 여기다 3을 넣으면 되겠지? 네. 2 곱하기 A3 플러스 3이죠. 네. 그러면 8을 넣는 거니까 이 8에 16 더하기 3은 19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A4 문제 얼마라고 하면 돼? 19라고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슬슬 이렇게 하면 좀 걱정되지 않아? 아니요. 걱정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가 예를 들면 A10이나 A20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게요. 그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방식도 요 8단원에서 다 배울 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 문제 보자. A1은 얼마고? A1은 2요. AN 플러스 1은 N 곱하기 AN이네. 네. 자, 이런 건 좀 쉽죠? 네. 사실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건 이게 무슨 수열이라는 거예요? AN이? 등차요. 등비요. 등차? 등비? 네. 근데 등비처럼 보이고 되게 달콤하지만 결코 등비는 아닙니다. 네.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일단 N에다가 1을 넣으면 A2는 1 곱하기 A1이죠? 네. 근데 A3는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죠? 네. 2 곱하기 A2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A4는 3 곱하기 A3 맞아요? 네. 곱해주는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 커져요. 그럼 이거는 뭐랑 비슷하죠? 뭐 몇 급수랑 비슷한데 급수, 네. 중요한 건 얘가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일단은 네. 어쩔 수 없어요. 대입해야겠죠? 네. 자, 대입합니다. A1은 2니까 여기가 2면 얼마예요? A2는 2고요. 네. A2가 2면 A3는 4고요. 네. A3가 4면 A4는 10이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A4는 10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니? 세 번째요. 네. A1은 대답해 주세요. 아, 문제요. A1은 1이고요. A2는 3이고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2는 2AN 플러스 1에 플러스 AN 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이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3개를 다루고 있네. 아주 골치 아픈 형태죠? 어쩔 수 없죠. N에다 1 넣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 네. N에다 1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A 3 3는 2A2 플러스 A1 네. A4는 2 곱하기 A3 플러스 A2겠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우리가 풀어보면 A2는 3이고 네. A1은 1이니까 2, 3, 6 더하기 1은 7. 네. 여기다 7,
A2는 3. 그럼 14 더하기 3은? 17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에 A4는 17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네. 자, 너무 귀찮죠, 문제가? 네. 네, 근데 걱정 마세요. 8-3단원에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빠르게 푸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지. 8-1단원까지는. A1은 얼마? 1. 네. AN 플러스 1은 AN분의 1. AN분의 1 플러스 2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A2는 어떻게 구해요? n에다 1 넣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건 A1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2. A3는 A2분의 1 플러스 2. 네. A4는 A3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A1은 1이니까 얼마입니까? 3이죠? 네. A2가? 네. A2가 3이니까 얼마입니까? A3는? 3분의 7이죠? 네. A3가 3분의 7이니까 이거 자체는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7분의 3 더하기 2겠죠? 네. 그러면 7분의 3에다 2를 넣으면 7이 14니까 14 더하기 4. 13. 네? 정말요? 7분의 13. 정말? 이 2는 7분의 17이요. 그렇죠. 7분의 14니까 네. 3 더하기 14는 얼마입니까? 17이요. 17.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거에 A4는 7분의 17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 지금 우리가 982부터 5까지 본 것처럼 한 항과 그 다음 번째 항 또는 두 개의 연속된 항의 네. 관계만 얘기하는 거야. 일반항이나 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규칙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8-1단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